안녕하세요. 21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단원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 신라의 모습, 그리고 통일 신라와 같이 있었던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강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단원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우선 대외 항쟁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신라의 삼국을 통일하는 모습의 과정이 이 단원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단원 1,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물리치다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두 가지 보이죠? 왼쪽의 지도는 교과서 66쪽에 있는 지도고요. 67쪽에 있는 지도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두 개를 교과서에서 같이 보면서 이 시대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수당이 보이죠? 수당은 중국에 있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남조와 북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로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이 한반도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나라라는 거대한 통일 제국이 중국에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러자 통일 왕국이 되니까 동아시아에 있던 국제 관계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변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미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6세기 정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싸우고 있었죠. 6세기의 전성기를 차지했던 국가는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가 전성기를 차지하자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연관이 되면서 우호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호 관계예요. 자, 고구려와 백제가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신라에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라는 지금 이 삼국 중에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신라와 수나라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호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쳐들어오니까 너네가 얘네를 좀 견제해 줄래?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여기 있죠. 고구려가 수나라의 이제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또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바로 돌궐과 손을 잡게 됩니다. 돌궐과 고구려가 이렇게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이 둘이 친하게 지내면 수나라는 돌궐을 또 견제해야 합니다. 이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수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는 손을 잡게 되고 또 백제와 관련이 많았던 외 일본도 같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서로 친한 사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또 신라는 수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또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외도 신라의 뒤를 칠 수 있도록 자리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 말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국제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66쪽에 있는 지도를 같이 살펴봤고요. 67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차지할 쯤에 수나라, 당나라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자, 분열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조금 더 팽창할 수 있는 대외적인 배경이 마련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니까 고구려와 수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서로 어떤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인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립의 과정 중에서 이 둘이 싸우게 되겠죠. 고구려는 아주 멋지게 선제 공격을 나섭니다. 바로 요서 지방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공격하게 되자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는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를 이어서 그 다음에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은 양제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양제는 113만의 대군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일으키고 그 군사를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양제라는 황제는 처음에 요동성을 공격했어요. 요동성이 여기 있죠. 요동성을 처음 공격하게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제는 또 30만의 이제 별동대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이 별동대를 파견해서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별동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찌르는 사건이 61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뒤에도 계속 중국은 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 수차례의 침입을 결국 다 물리치게 되고 이 지역을 다 지켜내게 돼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모습이 신라와 백제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만약 고구려를 다 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면 백제와 신라도 그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도 쳐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전쟁을 다 막아내고 고구려를 지킴으로써 고구려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까지 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를 망하게 만들지 못했고 이렇게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수나라가 되게 단명해서 빨리 끝난 거랑 다르게 되게 오래 가는 왕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중국을 다시 통일한 당나라는 처음에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역사 공부를 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수나라를 계속해서 막아냈던 이 고구려는 정말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처음에 공격하지 않고 초기에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면서 당나라 초기에 국가적인 대외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를 위협하는 모습을 이제 띠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당태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점선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 만들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을 고구려는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던 이 고구려의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계소문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바로 영계소문의 정변 때문이었습니다. 정변을 통해서 영계소문이 고구려에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당나라의 태종은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해서 여기 보이는 요동성과 그 밑에 보이는 백암성 여기를 차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안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성주랑 백성들은 열심히 싸워서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이 당나라는 고구려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수나라를 막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침략도 모두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 항쟁의 모습을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21강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